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 루이스 수아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수아레스와 소피아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이미지와는 달리 수아레스는 14살 때 2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스타로서는 보기 드문 순정파라고 할 수 있죠. 어린 시절 수아레스는 첫눈에 소피아에게 반해 그 순간부터 그녀와 결혼해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수아레스와 달리 중산층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죠. 축구 연습을 마친 수아레스는 버스로 20분 정도 떨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골을 넣는 날마다 코치에게 왕복 차비로 40페소를 받았습니다. 골을 넣지 못하면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다 쓴 전화카드를 주워다 팔아서 교통비를 마련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가게 되자 수아레스는 한동안 축구를 그만둘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큰 악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가난한 그가 다시 소피아와 재회할 수 있는 길은 축구로 성공해서 유럽으로 이적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시 축구를 시작했고 소피아 역시 2006년 네덜란드로 이적한 수아레스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둘의 사랑이 다시 꽃피게 되었죠. 마침내 소피아가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이적한 수아레스는 2009년 우루과이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와 함께 금술 좋은 부부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죠. 수아레스는 SNS에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즐길 정도로 가정적이라고 합니다. 수아레스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난 뒤 다음 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신기한 것은 새 자녀가 태어난 다음 경기에서 모두 해트트릭을 달성했다는 것이죠. 첫째 델피나가 태어난 후 선발 출장한 8월 29일 더 흐라푸스합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둘째 벤자민이 태어난 후 9월 26일 노리치 시티전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했으며, 셋째 라우타로가 태어난 다음 치러진 10월 28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수아레스는 고르도라는 별명에 걸맞게 대식가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빅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료 선수들이 그에게 햄버거 이모지를 사용할 정도인데요. 네이마르 또한 빅맥을 좋아해서 2018년 피파 월드컵 예선에서 우루과이와 브라질이 조별 예선을 치를 때 서로 빅맥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경기를 빅맥 매치라고 부르기로 했죠. 하지만 아내 소피아가 수아레스에게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신다고 걱정하며 마테차를 준비해주자 그는 이후 마테차에 흠뻑 빠져서 그가 찍힌 대부분의 사진에서 마테차 전용 컵과 보온병을 볼 수 있죠. 특히 팀 동료였던 메시조차 수아레스의 컵을 들고 마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수아레스는 1987년 1월 24일 우루과이 살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제대로 공부조차 할 수 없었고 중학교 1학년도 2번이나 유급되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제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수아레스가 9살이 되던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야 했죠. 길거리 축구를 즐겨하던 수아레스는 사실 축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런 놀이도구도 없던 당시 그가 삶과 유의를 위해 택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공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축구화를 살 돈이 없어 맨발로 축구를 해야 했죠. 14살 때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 나시오날의 유소년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아레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팀 플레이에 문제가 있었고 통제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를 사랑한 이후부터 축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량도 눈에 띄게 늘었죠. 훗날 수아레스는 일명 핵이빨 사건으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양 발을 제외하면 팬들은 그로부터 좋은 점이라고는 찾지 못한다고 평했죠. 2010년 아약스에서 2013년 리버풀에서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깨물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축구 팬들은 그가 폭력적이고 기행을 일삼는 선수라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루과이의 팬들은 수아레스가 유년기에 어떤 것들과 싸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현재의 자리에 있기에 그만큼 매 순간이 절실했던 것이죠. 즉, 단순히 미쳐서 사람을 깨무는 것이 아니라 안간힘을 다해 매달리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그의 지인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전 수아레스의 행동을 이해해요. 제가 축구를 했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똑같이 말이죠. 시련을 극복하고 현실에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자리에 올랐는지 그의 프로 시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8살 때 율군으로 승격한 수아레스는 2005년 5월 콜롬비아 리그의 챔피언인 후니오르 FC와의 코파 리베르토 도레스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며 첫 시즌에 27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해 나시오날의 우승을 이끕니다. 나시오날에서 잘 나가던 그는 벼랑간 2006년 80만 유로의 네덜란드 흐로닝언으로 이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자친구 소피아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장거리 연애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덜란드어와 영어를 전혀 못했던 그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소피아를 불러옵니다. 당시 그는 과체중으로 방출당할 뻔했는데 소피아가 준비해준 마테차와 물만 마시며 감량에 성공했죠. 당시 우루과이 동료인 브루노 실바의 도움으로 첫 해 총 37경기에 출전해 15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3골을 터뜨리며 흐로닝언의 UEFA컵 진출을 이끌기도 하죠. 수아레스의 잠재력을 확인한 아약스는 2007년 750만 유로의 아약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약스의 윙어로 활약하며 넘버원 스트라이커로 부상하게 되죠. 당시 아약스 감독인 마르코 판바스턴의 도움으로 자신의 단점인 슈팅 정확도를 개선했고 2008-2009 시즌 22골로 득점 2위에 오릅니다. 마틴 욜 감독이 부임한 다음 시즌에는 주장에 임명되었으며 33경기에서 35골을 기록하며 LADBC에서 득점왕과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합니다. 리버풀로 이적 후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반데사르를 포함한 5명의 상대 수비수를 개인기로 농락하며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2012년 노리치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리버풀에서의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FA컵 준우승에 기여합니다. 2012-13 시즌 6라운드 다시 한번 노리치와의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득점왕 선두에 올랐지만 이바노비치의 팔을 물어뜯어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으며 반페르시에게 득점왕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2014년 3월 9일에는 EPL 23골을 기록해 유럽 전체 리그 득점왕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득점, 도움, 선수 랭킹에서 모두 선두에 오르며 리그 지배자로 군림하죠. 2014년 7월 11일 계약기간 5년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수아레스는 메시, 네이마르와 삼각편대 MSN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에 조르조 키엘리니를 깨물어 4개월간의 출장 정지를 받는 바람에 입단 시기에는 그의 마네킹만 모습을 드러냈죠. 게다가 한 번만 더 깨물면 연봉의 30%를 삭감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2014-15 시즌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아드리아누의 크로스를 받아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팀의 5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코르도바전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8대0 대승의 주역이 되기도 하죠. 코파델레이에서도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해 팀 우승에 기여합니다. 특히 수아레스는 메시가 부상으로 아웃된 기간에도 네이마르와 함께 팀 득점을 주도하며 맹활약을 펼치죠. 2015-16 시즌에는 피파 클럽 월드컵 광저우와의 준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2016년 1월 18일 프리메라 리가 18라운드 빌바오전에서도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주요 대회 성적까지 합치면 총 30골로 해당 시즌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가장 먼저 30골을 기록한 선수에 등극합니다. 같은 해 발렌시아전에서는 M1 데포르티보를 상대로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메라 리가 최초로 한 경기 해트트릭과 도움 해트트릭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2013-14 시즌 최종 성적은 40골 16도움으로 득점왕과 도움왕까지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라리가 역사상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도 수아레스가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2015-16 시즌에는 53경기에서 59골 22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한 것인데요. 이로써 그는 라리가 득점왕, 라리가 도움왕, 라리가 월드플레이어, 유러피언 골든슈, 코파델레이 득점왕, 피파 클럽 월드컵 골든볼, 피파 클럽 월드컵 득점왕을 독식했습니다.
2019-20 시즌까지 최고의 빅클럽 바르셀로나에서 매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한 수아레스는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에 전화를 받은 지 1분 만에 방출 통보를 받습니다. 수아레스는 메시와도 절친이자 공격 파트너였기 때문에 메시의 공격 부담까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방출된 후 수아레스는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싶었지만 이탈리아 국적 취득 실패로 2020년 9월 24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기존에 비해 절반의 연봉을 받기로 한 수아레스는 등번호 9번을 배정받았죠. 이후 가진 데뷔전에서 교체된 지 1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이어 헤딩으로 첫 골을, 날카로운 발로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28라운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전에서는 코레아와 투톱으로 선발 출장하여 후반 54분 골문으로 질주해 동료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꽂아 넣어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이 골로 수아레스는 현역 선수 중 5번째로 개인 통산 500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아레스는 어떠한 역경도 기회로 만들어내는 강인함과 승부욕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선수로 자리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국가대표팀으로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뿐만 아니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2경기 연속 MOM에 선정되며 조국 우루과이의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었죠. 그럼 수아레스의 절친이자 동료였던 메시의 평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공격수들과 많이 뛰어봤다. 사무엘 에투, 티에리 앙리, 페드로 로드리게스, 다비드 비아, 알렉시스 산체스. 하지만 그들을 수아레스와 동일 선상에 두기에는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 수아레스는 나에게 있어 최고의 공격 파트너다. 수아레스는 클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다.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아주 중요했다. 이렇게 해고되듯이 떠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역대 4대 스트라이커로 손꼽히는 루이스 수아레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